오늘은 고사성어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참마속, 고사성어 읍참마속입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울면서 마속을 배다라는 뜻으로, 읍참마속이란 고사성어는 직역을 하면 울면서 마속을 배다라는 뜻이구나를 알 수 있죠. 삼국지에서 칸에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위나라를 침략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의미로 공정한 업무나 법은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도 알 수 있네요. 공과 사. 우리 공사 구분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공은 공적인 공간이죠. 학교, 그리고 바깥 활동이 있겠고, 사적인 거는 뭐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공과 사 구분을 해야 한다 라는 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문안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사성어 읍참마속은 공정한 업무나 법은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시작! 좋습니다. 1문단은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2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참마속의 말에 담긴 유래를 살펴보면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하자 위나라의 황제 조예든 명장 사마이를 보내 방어하게 됩니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명성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를 상대하기 위해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명장인 사마이를 보내서 방어하게 됩니다. 그때 제갈량의 참모 중 하나인 마속이 등장하네요. 사마이의 군사와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마속이 사마이와 싸우겠다고 제갈량에게 직접 자원을 했네요. 하지만이 나와서요. 하지만이 나오면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치고, 제갈량은 마속이 사마이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겨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속이 사마이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겨서 제갈량이 빨리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이에 마속은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거듭 자원해 결국 제갈량은 마속에게 선봉장을 맡기고 전투에 출전하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마속이 선봉장이 되었네요. 이 문단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참모 중 한 명인 마속에게 부대를 맡기게 된다. 시작! 좋습니다. 3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제갈량은 마속에게 동쪽의 가정지역을 통해서 진격하는 위나라의 군대를 정면에서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은 그 명령을 따르면 참 좋겠는데 마속은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장합의 군대를 급습하기 위해 산에 매복하기로 했습니다.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산에 매복하게 됩니다. 이에 부장인 왕평은 마속에게 제갈량의 명령대로 산 밑에서 성을 점거한 후 적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속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적군이 더 찾기 어려운 산 꼭대기에 숨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밑에서 싸워야 되는데 계속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위나라 장수 장합은 마속이 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주변을 포위한 다음 수로와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수로와 보급로가 있겠죠? 여기에는 마속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수로와 보급로를 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먹을 수도 없고, 먹으러 내려가려면은 밑에 적이 있고, 그리고 적들은 밑에 둘러싸여 있고, 어떻게 할 줄 없는 상황인 거죠? 3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속은 정면에서 싸우라는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산 꼭대기에 매복하게 된다. 시작! 4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보급로가 끊긴 마속의 부대는 끊길 수밖에 없죠. 그쵸? 산에 막 꽁꽁 숨어 있는데 보급로가 그리고 보급로를 끊어버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급로가 끊긴 마속의 부대는 결국 굶주리다 못해 군사를 끌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배고프고 사람들이 먹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장합의 군대에 의해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이죠? 홀로 살아 돌아온 마속을 본 제갈량은 가정전투의 패배에 대한 죄를 물으며 많은 장수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형시킵니다. 제갈량은 마속의 참모들 중 한 명인데 어쩔 수 없이 그를 처형시킵니다. 그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친문보다는 군법과 군율을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고 엄격하게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하여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베어 전군의 엄격한 군율이 살아있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 뒤로 고사성어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4문단이 마무리됐고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문단 마속의 부대는 패배하게 되고 제갈량은 엄격한 군율을 알리기 위해 마속을 처형시켰다. 시작! 굉장히 제갈량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본인의 참모 중 한 명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목을 뱉는데 그것도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1문단부터 4문단까지 한번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문단에서는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2문단에는 본격적으로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속이 사마이의 군사와 싸우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제갈량은 아무래도 마속이 사마이에 부족하다고 여겨. 마속이 나가면 아마 사마이가 이길걸? 이러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속이 만약 진다면 제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선봉장. 여러분 선봉장이라는 뜻 알아요? 제일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선봉장을 맡기고 출전하도록 명령을 했죠. 그리고 산에 매복해요. 갑자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밑에서 수로와 보급로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4문단에서 결론이 내립니다. 결국에 배고파서 굶주리다 못해 내려오게 됐고 결국 패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갈량은 목을 베게 됩니다. 그렇죠. 마속의 목을 베게 되고 이러한 뜻에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읍참마속은 어떤 의미죠?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고 엄격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공과 사의 구분이 뚜렷해야 한다.
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어휘 읽어볼까요? 본문 어휘, 직역. 말이나 글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함. 시작.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함.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직역에 반대되는 말은 의역입니다. 의역은 직역은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을 하게 해석을 했다면 의역은 전체의 뜻을 살려 번역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재미있는 의역과 번역의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piece of cake. piece of cake. piece of cake 하면은 이런 뭐 홀 케이크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촛불 있는 케이크 아니라 이런 조각 케이크죠. 이렇게 뭐 체리 이런 거를 piece of cake라고 하죠. 그래서 큰 케이크에 비하면은 작은 케이크이죠. 그래서 직역으로 하면은 케이크 진짜 말 그대로 케이크 한 조각 이죠? 하지만 의역은 뜻이 달라집니다. 바로 식은 죽 먹기라는 뜻이라는데요. 식은 죽 먹기란 이런 거 식은 죽 먹기야 나한테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피스 오브 케이크지? 홀 케이크에 비해서 피스 오브 케이크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을 속이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야 라는 거를 그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나에게는 그 케이크 한 조각 조그마한 거라고 이렇게 의역이 된답니다. 직역과 의역 조금 알게 됐나요, 친구들? 한번 쭉쭉 읽어볼게요. 침략.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 시작. 명성.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 시작. 자원.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 나섬. 어떤 친구가 알려줬는데 It's easy as pie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의역과 직역 재미있는 뜻이 많죠. 출전. 싸우러 나감 또는 나가서 싸움. 시작. 급습. 갑자기 공격함. 시작. 매복. 상대편의 동태를 살피거나 불시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시작. 괴멸.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짐. 시작. 배경어휘 한번 읽어볼게요. 주둔. 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곳에 집단적으로 얼마 동안 머무르는 일. 시작. 단념.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버림. 시작. 결단.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시작.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휘까지 살펴봤고 이제 문제를 풀고 우리 20분에 6시 20분에 한번 다시
만나볼게요. 여러분 문제 풀고 다 풀었으면 뒤에 어휘를 확인해요까지 하고 오세요. 여러분 문제 다 풀고 왔나요? 우리 한번 답을 같이 맞춰볼까요? 1번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뭐죠? 3번입니다. 제갈량은 마속이 사마이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해 출전을 시켰나요? 출전시키긴 했지만 마속이 사마이보다 뛰어나지 않아서 고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이 글을 읽고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지 고르시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해지, 제갈량은 엄격한 군율이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속을 처형했군.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마속입니다. 마속은 부장인 왕평의 말에 따라 산 밑에서 적과 싸웠나요? 아니죠. 도망가서 위로 숨었죠. 예리, 위나라 장수 장합은 마속의 부대가 어디서 진을 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주변을 포위했죠. 3번, 읍참마속은 친분이 있는 사람과 다툴 때 사용하는 말 아니죠. 은하,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대로 산꼭대기에 매복했군. 제갈량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어기고 올라갔죠? 3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처음에 우리 일문단에서 읍참마속 이렇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유래가 나오고 의미까지 살펴볼 수 있는 4문단이었죠. 4번, 이 글을 통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제갈량이 위나라 군사를 막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주었는지는 알 수 없죠. 예원이 너무 잘 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어휘를 확인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모는 명성이 높이 알려진 작가다. 급습의 뜻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4번, 갑자기 공격함. 그는 한번 결단을 내린 일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4번, 적진의 괴멸을 위하여 특공대가 파견되었다. 5번, 직역과 뜻이 반대인 어휘를 고르시오. 우리 오늘 배웠던 건데 정답은 의역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육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양로원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모집한다.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원봉사 해봤어요? 선생님은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기도 한데 엄청 무거워요. 연탄 나르기 봉사 해봤고 그다음에 양로원 가서도 한번 해봤고 8번, 적의 침략을 대비하여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침략. 매복과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를 고르시오. 2번, 잠복. 그는 계속된 실패에도 절대로 단념하지 않았다. 선수들은 경기 출전을 앞두고 준비 운동을 했다. 이렇게 어휘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배경 지식 한번 살펴볼까요?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사성어 삼고초려는 초가집을 3번 찾아간다는 뜻으로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 군사로 초빙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유비가 신야에 주둔하고 있을 당시 서설가 유비에게 제갈량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인물이라며 군사로 추천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그를 구르겠다고 말하지만 서서는 제갈량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유비가 몸을 낮추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유비는 제갈량이 굉장히 비싼 인물이죠. 이에 유비는 직접 제갈량의 초가집에 찾아갔지만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찾아간 거죠. 유비는 며칠 후 또 초가집에 찾아갔고 두 번째 찾아가네요. 이때 역시 제갈량이 집에 없었던 탓에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유비는 관우와 장비가 극구 만류하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세 번째로 다시 방문했고 그 정성에 감동한 제갈량은 유비의 군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대에서 삼고초려는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겸손하고 간곡한 태도로 본인이 원하는 인재를 끌어오는 모습에 비유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죠?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거죠. 여러분은 똑같아요.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계속 문을 두들기면은 여러분의 정성에 그 문은 무조건 열릴 겁니다. 그렇게 됐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적극적인 조언이 아니죠. 만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오늘 고사성어 2개 배웠네요. 읍참마속, 삼고초려. 읍참마속은 뭐예요, 여러분? 읍참마속? 사사로운 감정을 넣지 않고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는 것이 읍참마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읍참마속 할 수 있는 인물인가요? 선생님은 만약에 내 친구인데 막 전쟁에 나갔어. 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겠대. 근데 졌어. 그럼 목을 벨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삼고초려도 높은 신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계속 두들기는 거죠. 여러분도 삼고초려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좋습니다.